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1일 제가 있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현재 오후 4시 반, 한국 시간으로 한 9시, 아침 9시, 토요일 아침 9시 반 정도 됐겠네요. 예, 오늘도 우리 일드맥스 ETF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해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룹 B, MBDY입니다. MBDY가 대장주로 있는 그룹 B 6월 분배금 예상을 한 후에 새로이 지금 출시된 SDTY 그리고 라운드 힐에서 기존에 출시되어서 나와 있던 XDTE 이 두 개를 약간 비교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2025년 2월 21일 오늘까지 이 옵션 매매 손익을 합계한 표입니다. 이건 예상 분배금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냥 옵션 매매의 손실과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크린 캡처 하실 분 하십시오. 예, 그래서 매주 방송이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 몇몇 분들이 계속 이 방송이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댓글 두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저희 채널에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플레이리스트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일드맥스 ETF의 교육과 이해라고 하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7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주간 업데이트를 들으시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 비디오 옵션 매매 기초 개념 설명이라고 하는 요 비디오를 먼저 시청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개념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옵션 매매 기초 개념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옵션 트레이딩의 이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일드맥스 ETF 옵션 트레이딩이 조금 그 다른 그냥 일반적인 옵션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합성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위클리 커브드 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빠져 있는 게 지금 그 콜 스프레드인데 그걸 제가 다시 넣어서 한번 새롭게 이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때까지는 요걸 두 개, 최소한 요 두 개 정도는 보시면 일드맥스 ETF의 옵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일드맥스 ETF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비디오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요 비디오까지 보시고 나서 정말 일드맥스 ETF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서 투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브리핑이 오늘 주간 브리핑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이 지난 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 밤이고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오후 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여기 미국 시간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S&P 500과 나스닥 500이 모두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일주일을 놓고 보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약 1.67%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스닥은 약 2.2% 정도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야, 이게 시장이 뭐 또 폭락을 했는데 왜 그러냐, 뭐 무슨 이유냐. 물론 이유가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몇 프로나 떨어졌냐면 1.46%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그 제 포트폴리오가 뭐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표가 이렇게 시장이 일주일 단위로 폭락을 했을 때 S&P는 1.6% 이상 떨어지고 나스닥은 2.2% 떨어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1.4%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뭐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낙폭이 이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뭐 내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 시장 낙폭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시장보다 조금 덜 떨어지지만 이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 상승하는 거를 100%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실 때 이 무엇을 기본으로 보겠느냐,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 그러면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시고, 아니야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보다 좀 덜 떨어지게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셔서 나중에 이 시장 변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대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하시고 또 나중에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낙폭이 막 크게 떨어지면 사실 뭐 많이 떨어졌죠, 그죠? 6,100이 넘었는데 거의 100 가까이 떨어졌, 100 넘게 떨어졌네요. S&P는 104가 떨어졌고 나스닥은 438이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보시고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차트에 가셔가지고 이 하루치를 보지 말고 한 달치, 6개월치, 1년치, 5년치를 보세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항상 우상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말이 좀 늘어지긴 하는데 그 한 명은 그 두 명한테 어떤 그 코끼리를 그려보라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이 물리학자 두 명한테 코끼리를 그려보라 그러면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코끼리를 멋있게 그립니다. 근데 이 물리학자들은 코끼리 그리려면 점 하나 찍고 이게 코끼리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멀리 코끼리 한 마리를 멀리 충분히 거리를 두고 보면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체의 낙폭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고 우리의 투자는 죽을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의 낙폭이 크다는 얘기는 내일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되고 오늘 그 이번 주 분배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눈여겨봤던 주식들을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가격에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낙폭이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떨어지더라도 오늘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일 오른다는 얘기와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라운드 힐의 윅페이 ETF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아마 그 MBDY라든지 테슬리 그리고 AAPW, 애플리, 그다음에 코니, 그다음에 PLTY에 상당히 경쟁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은
커브드 콜이 아니고 120% 레버리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어, 본주를 사들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번 주는 이게 팔란티어 같은 경우 PLTY도 그렇고 PLTW 같은 경우 수요일 날 $50에 시작이 됐는데 처음 출시가 됐는데 하루 만에 37.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4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레버리지를 쓰는 주식의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레버리지는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또 위클리 주 배당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슬라이드는 나중에 중간에 따로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제 1.x 트래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머리인데 여기 요 다른 것들은 이제 A, B, C, D 그룹으로 해서 합성 옵션과 주간 옵션 그리고 이제 요걸 두 개 합한 누적 옵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STTY와 하고 QDTY 요 두 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이 차례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은 합성 옵션이 없어요. 근데도 이 숫자가 있다는 얘기는 얘들은 롱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롱 콜 옵션이 매일매일 가격이 현재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현재 두 개 다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간 옵션의 그 제로 데이 DTE, 제로 DTE에는 SDTY와 QDTY가 현재 요 정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내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오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차례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4개만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MSTY는 2월 7일 날 처음 2 빌리언 달러를 넘어선 후에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번에 약간 떨어졌죠. 올라갔다가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떨어졌고 NBDY 같은 경우도 2월 14일 그 주에 1.5 빌리언을 넘어선 후에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니 같은 경우는 1.49 빌리언이 2월 7일자에 기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도 2월 1월 24일에 2.69 빌리언을 찍은 후에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쉐어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죠? 테슬리도 쉐어 숫자가 지금 9,400만 주에서 1억 주가 이제 100 밀리언 1,000만 주가 됐죠. 1,000만 주인가요? 9,400, 9,100억, 100만 그러니까 100 밀리언으로 늘었고 그 외에는 뭐 주식 숫자는 그렇게 조금씩 늘는 것도 있고 조금 줄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식 숫자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새로운 펀드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와 이 쉐어 숫자의 변화를 어느 정도 쳐다보면 현재 1.x의 이 4대장 ETF들의 인기라든지 그리고 새로이 들어오는 펀드가 어떤 식으로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정체를 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트래킹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 테슬리 같은 경우 테슬리는 현재 여기 스파크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이 스파크라인이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3, 4주 한 3주 정도 떨어지다가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리가 지난 수요일 날 분배금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수요일 분배금을 가지고 이번 주에 분배금이 미국에 나왔고 한국에는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현재 이번 주에 계속 정체를 했기 때문에 숏콜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18 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현재 받고 다음 주까지 해서 약 3,400만 불 가까운 수입을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해서 커브드 콜에서 일단 결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는 돈을 보험금을 계속 지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불한 돈이 약 850만 불. 그래서 이제 토탈 테슬리는 첫째 주, 그죠? 첫째 주 분배금이 나간 후에 분배락을 맞고 첫째 주에 수입이 오늘까지 약 24센트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합성 옵션에서 약 1750주가 더해졌다가 6월 19일 날 1000주가 또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토탈 총 33,408개의 주식 합성 옵션이 두 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350불과 355불을 가진 두 개가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을 다 해서 약 25센트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좋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좋은 상승 곡선을 그려서 IB30, 그러니까 30일 변동성이 약 59%, 60%인데 엔비디아에는 이제 다음 주 그룹 B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부터 쭉 많은 그 합성 옵션의 이 트레이드가 있었고 그러나 지난번에 어디죠? 크게 돈을 잃은 데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지금 2월 11일부터 12일 요 이틀 동안에 이 롤 다운을, 그러니까 롤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롤오버를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조금 벌은 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해서 엔비디아에는 약 그러니까 거의 7천만 불 정도의 손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2월 21일까지 오늘까지 클로저 돼야 되는데 클로저가 안 됐네. 아무튼 뭐 오늘까지 잠깐 볼까요? 인트라데이 엔비디아 클로즈를 안 했네. 제가 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약 94센트 정도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위클리 콜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4,400만 불의 수입을 받고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약 1,8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받네요. 그래서 토탈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약 2,5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실현시켜서 약 35센트 정도 현재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59센트를 잃고는 있습니다만은 위클리 콜에서 35센트의 수입을 받기 때문에 ROC를 써서 한 1불 가까운 돈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배금 예상을 할 때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C 코니입니다. 코니는 분배금 발표가 3월 5일이죠. 다음 주 2월 3일에서 2월 28일 사이에 이 돈을 가지고 옵션 매매된 돈을 가지고 3월 5일 날 다음 주에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스파크 라인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파이크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있기는 한데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물론 정체기를 거쳐서 이게 방향성이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떨어질지는 사실은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지난 4주 동안은 사실 상당히 10만 불 넘었었죠. 10만 4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계속 떨어져서 9만 6천 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업앤다운이 심했기 때문에 30일 변동성은 68%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은 오늘까지 총 6,6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5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커브드 콜, 위클리 콜에서는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아주 퍼펙트하게 이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는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에 수입 본 것은 약 7천만 불, 그리고 이번 주에 벌어들인 돈이 약 2,200만 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죠. 다음 주 수입 프리미엄 수입이 저희들이 1,400만 불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확정된 수입은 일단 8,5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가격이 지금 현재 250에서 275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6%에서 16.8% 아웃더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이 코인의 가격도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좀 더 올라가서 이게 지금 4월인데 죄송합니다. 날짜를 제가 고쳐야 되는데 이 합성 옵션에서도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90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보기를 빌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클리 콜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입을 보고 있고 이 커브드 콜, 그러니까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약 한 1,700만 불 가까운 돈을 비용을 지불했네요. 그래서 이 커브드 콜과 이 콜 스프레드를 합한 집계는 현재 6,800만 불 정도의 이 수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약 67센트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현재 코니는 약 1.7센트 정도 전체적으로 플러스다.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자, MSTY를 보겠습니다. MSTY는 그룹 D고 3월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분배금이. 오늘 가격은 23.27달러, MSTR은 거의 300불 이하로 떨어졌네요, 지금.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78.1%. 코니와 마찬가지로 지난 4주 동안 전체적으로 지금 MSTR의 가격도 또한 현재 하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합성 옵션은 총 7만 365개의 컨트랙트가 330달러짜리 한 개에 하나의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지금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 개니까 상당히 많은 컨트랙트 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조금 더 회복이 돼서 330을 넘어가면 조금씩 잘라가지고 수익을 실현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2주 동안 가격 변화를 이 코인의 가격 변화,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MSTR이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많이 따라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클리 콜은 보시다시피 지난 2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끝까지 해서 3주 최하까지 이참 열심히 자기들이 트레이드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뭐 열심히 잘 해서 돈을 버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열심히 참아야죠. 그래서 오늘까지 상당히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벌어들인 돈이 약 6,400만 불, 거의 6,500만 불이구나. 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해보면 거의 뭐 1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 보험금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지급한 돈이 상당히 꽤 되지만 잠깐만요. 이거 까먹었지. 그래서 아무튼 뭐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약 한 11 밀리언 달러. 그래서 이제 토탈 지금까지 집계된 수입은 MSTR 같은 경우는 약 8,790만 불, 약 91센트입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지금 1.5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합해서 현재 62센트 정도 전체적인 손실이지만 위클리 콜에서는 91센트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자, FBI도 그룹 B입니다. FBI도 그룹 B로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을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지난 그 2월 5일 날 그때 롤업을 하면서 본 2,700만 불의 수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2.79달러의 수입을 본 덕분에 그동안 소소하게 조금 계속 컨트랙트를 더하면서 돈을 조금 손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2,600만 불 이상의 수입이 나와서 약 2.7576달러 정도의 수입이 현재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막 급하게 하느라고 이 정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본 수입이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해서 약 130만 불, 140만 불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 콜 스프레드에서는 약 130만 불 정도 더 손실이 돼서 지금 현재 약 27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서 27.69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합계를 해보면 약 2.48달러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2.48달러면 거의 한 1년 내에 가장 큰 그 지금 현재 메타 FBI의 옵션 매매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 해서 아마 최고 제일 높은 분배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분배금 예상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CY입니다. SMCY는 오늘 31.9달러, 그리고 SMCI가 56.07달러, IB30은 140%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지난 3주 동안 SMCI가 뭐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SMCY 들어갈 때 가격이 27.9달러였고 SMCI가 들어갈 때 가격이 27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56달러니까 거의 지금 2배가 됐죠. 그래서 이제 SMCI의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그 SEC의 그 파이낸스 그러니까 그 대차 대조표 회계 보고를 그때 못했어요. 못하고 그 못하게 됐던 이유가 그 독립 감사 기구에서 이 경영진을 믿을 수가 없다. 경영진에서 제공하는 이 회계 장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이 그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K1이라고 그러는데 K1을 원래 K1은 1년에 한 번 내는 그 연간 보고서거든요. 그 연간 보고서를 자기들이 안 하겠다라고 이제 손 들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큰 충격을 줬죠. 그래가지고는 120달러 하던 SMCI가 막 30달러까지 20달러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뭐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그 감사를 정해서 상당히 순조롭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2월 28일이 그 나스닥에서 제공한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24년 연간 보고서를 연간 회계 보고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 못하면 그 제출하는 조건이 독립감사기구의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감사기구의 사인이 못 받으면 나스닥에서 바로 이 딜리스팅이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딜리스팅이 이제 나스닥에서 이 주식을 거래를 못하게 되는 이제 상장 폐지라 그러죠. 그 상폐의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건 상당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상당히 그동안 좀 순조롭게 잘 준비가 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올해 이번 주 총과 SMCI 측에서 그 프리리미너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비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월 28일 날짜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어닝콜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SMCI가 지금 상당히 많이 그동안 짧은 기간에 불과 한 2주 반 사이에 엄청나게 한 2배 정도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6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6월 19일 날 이 사람들이 4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5,561개를 57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4,900만 불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월 10일 날 1,900만 불, 거의 2천만 불 가까운 돈을 수입을 받고, 그리고 2월 19일 날 거의 5천만 불에 가까운 수입을 보는 바람에 지금까지 합승 옵션에서 확정된 수입만 6,600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주당 ETF로 나눠 보니까 14.9691달러입니다. 그래서 거의 15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현실화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PLTY는 합승 옵션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수입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3,600만 불 넘는 돈을 손실을 봤죠. 그래서 물론 뭐 다음 주 그까지 다 하면 현재 2,250만 불 정도의 이제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뭐 잘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커브드 콜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돈을 많이 잃었죠, 그죠? 여기에 이 얘기는 여기에서 이 보험금을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낸 결과 지금까지 받아내서 약 8,900만 불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브드 콜에서 잃은 돈과 이 콜 스프레드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해봐 보니까 현재 약 1,300만 불, 1,35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달러. 그래서 현재 SMCY 같은 경우는 14.96달러에서 수입을 봐가지고 3.02달러, 그죠? 3.02달러의 손실을 봐서 현재 11.91달러입니다. 그래서 SMCY가 MSTY하고 같이 나오는데 SMCY도 상당히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수입을 내고 있다. 그래서 약 11.9달러라고 하는 아주 엑셀런트한 주당 ETF 수익을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LTY입니다. PLTY는 그룹 B로서 MBDY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B에 MBDY, FBY 그리고 PLTY 요 세 개가 이제 발표가 나는데, PLTY도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뭐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지만 그 전에 3주 동안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PLTY도 또한 어마무시한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과 6일 양일 동안에 합승 옵션에서만 벌어들인 돈이 약 3,750만 불입니다. 그래서 3,750만 불이 그러면 사실 뭐 4대장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 쉐어 숫자가 적다는 거죠. 1.6밀리언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면 그 요 두 번의 롤오버에서 벌어들인 돈이 22달러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총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벌어들인 이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3,1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8.83달러. 그리고 이제 위클리 콜에 커브드 콜에서는 역시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브드 콜에서 지금 현재 본 손실은 총 2,300만 불입니다. 그러나 이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벌죠. 콜 스프레드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1,600만 불. 그래서 커브드 콜과 이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다 합해 보니까 손실은 약 740만 불입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이 3,100만 불이죠. 거기서 이제 7,400만 불의 돈을 빼내면 현재 PLTY에서 분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주당 14.4달러입니다. 물론 뭐 이걸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일단 뭐 어마무시한 수익금을 현재 PLTY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내부 보시다시피 내부가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그러니까 2.5 밀리언 달러에서 지금 현재 131 밀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배 정도 내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LTY가 점점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그런 그 ETF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제가 STTY 위클리 콜을 지난주까지 제가 안 보여드렸던 이유가 요 제가 하는 요 트래킹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실질적으로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사실 제가 그때 사실은 감을 별로 못 잡았었어요. 근데 이번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STT와의 첫 번째 주 분배금이 22.21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복잡한 설명은 일단 제쳐두고, 지난 2월 19일까지 제가 트래킹하기로는 여기에서 13센트 수입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서 약 1센트 수입이 생겨서 약 14센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나온 거는 22센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STTY에서 22센트가 나왔고 라운드 힐에서 22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벌어들인 돈은 14센트거든요. 14센트인데 돈은 22센트를 줬어요. 그게 아마 XGT, 라운드 힐의 XGT하고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ROC는 일드맥스 STT와의 ROC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라운드 힐도 100%거든요. 거의 99.9%가 ROC입니다. 그래서 이 일드맥스 측에서는 이 라운드 힐의 어떤 정책, 이 ROC 100%를 유지하는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라운드 힐은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미국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ROC 100%가 100% 면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한 원금이 100% 회수될 때까지는 ROC로 나오는 분배금은 소득세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상당히 그동안 라운드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 큰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드맥스에서 어떤 경쟁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ROC를 의도적으로 100%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조금 불리하죠. 이게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면세인데 한국 국세청은 이걸 원금 회수로 보지 않고 일반 분배금으로 보기 때문에 15.4%의 분배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1년에 한번 미국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한 15%를 돌려주지만 한국 국세청에서는 거기서 0.4%를 더 해가지고 15.4%의 분배금을 소득세를 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주 배당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제로 D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Zero Days to Expiration Option 여러 가지 이제 제로 DT입니다. 그래서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SQDTY하고 라운드 힐에서의 XQDT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는데, 저는 지금 이제 트래킹은 일단 SQDTY를 트래킹을 합니다. 근데 이 라운드 힐의 이 X와 QDT는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왜 그런지.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XQDT는. 그렇지만 일드맥스는 그 인트라데이 트레이드를 매일매일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주배당 확보로 생활비나 혹은 투자금을 충당을 하고, 또 주배당을 재투자를 하시게 되면 복리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분배금을 그대로 그냥 S나 QDTY에 그대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자동 본주 재투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넌 일드맥스 외에 뭐 다른 거 라운드 힐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 배당주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 외에 다른 본주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그 조금 더 많은 플렉시빌리티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 S와 QDT의 이 기본 포맷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신테릭 옵션을 쓰지 않는 대신에 롱텀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SPX는 SDTY 그리고 NDX는 QDTY 그래서 Long Term Profit or Loss.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얘들은 그 Long Term 그 콜 옵션을 자기들이 사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주식 그 콜 옵션 저희들 옵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비슷한 게 그 콜 스프레드에서는 콜 옵션을 저희들이 사거든요. 일드맥스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롱텀 콜 옵션을 저희들이 사요. 자기들이. SPX, NDX의 롱텀 콜 옵션을 사는데 익스파이어리가 언제냐면 12월 19일입니다. 올해 12월 19일입니다. 앞으로 10달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멀어지면 살 때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Zero Day to Expiry, Zero DTA 콜 옵션을 SPXW, 뭐 NDXP라고 하는데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요것들 언제 파느냐? 아침에 일찍 팝니다. 아침에 일찍 팔아가지고 저녁에 장이 마감할 때 익스파이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24시간. 24시간이 아니고 불과 8시간 정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컴을 만들어냅니다. 인컴 수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일주일을 모아가지고 위클리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나스닥닷컴에 가면 요 링크 있죠. 여기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제로 DT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로 DT, SPXW 그다음에 NDXP라고 하는 게 조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XSP와 XND라고 하는 이게 요 SPXW, NDXP 가격의 약 2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을 이 옵션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일종의 리스크 해지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주 배당 옵션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수 하락이 된다. 그러면 롱텀 콜 옵션의 손실도 또한 가속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요 가격은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었지만 아까 제가 그 옵션 가격이 나오기 전이고 제가 여기서 트래크에서 보여드렸던 거, 트래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제 옵션 가격이 그당 오늘 폭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장에서는 롱텀 콜 옵션의 손실이 가속화되고 그렇지만 숏텀 콜 옵션에서는 수익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운영사에서 주 배당금의 크기와 롱텀 옵션의 가격 변동을 어떻게 연동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드맥스는 이 하나의 컨트랙트를 사가지고 10개월 후에 익스파이어 되는 대로 딱 잡아놨거든요. 근데 라운드 힐은 어떻게 잡냐면 이 사람들 롱텀 콜 옵션을 각 분기별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 1분기에 클로즈 되는 옵션, 2분기에 클로즈 되는 옵션, 3분기, 4분기에 클로즈 되는 옵션을 이렇게 3개로, 4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리스크를 하나에 몰빵해서 리스크를 줄 거냐, 아니면 4개로 나눠서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길면 길수록 수익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라운드 힐과 어떻게 경쟁이 될 것인지를 쳐다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ROC를 의도적으로 얼마만큼 크기를 높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라운드 힐과 경쟁이기 때문에 라운드 힐에서 지금까지 거의 99% 이상의 ROC를 매번 지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드맥스에서도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높은 ROC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ROC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사실 좀 추천드리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상승이 되면 제로데이 DT 콜 옵션의 프리미엄 수입이 이제 ETF 가격 상승에 얼마만큼 제한이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주된 수입은 이 아침에 파는 숏텀, 그죠? 숏텀 옵션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때문에 SDTY나 QDTY 자체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을 얼마만큼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궁금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폭등하는 장이다. 그러면 폭등하는 장에서는 어차피 손실을 보니까 재빠르게 뭐 아침에 9시에 이 콜 옵션을 팔았다고 해서 오후 4시까지 못 파는 건 아니에요. 9시에 팔아가지고 9시 10분에 다시 사들이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라운드 힐의 X나 QDT에 그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ETF의 가격 방어를 상당히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50달러에 출시해가지고 X, Q, 뭐 DTA 오늘 폭락을 했다 그래도 49달러는 유지를 해주니까 아마 SQDTY도 그 정도는 그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경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리스크 해지 방법은 일단 뭐 투자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일단 뭐 당장 뛰어들지 말고 좀 더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뭐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뻔하죠. 뭐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자꾸 너무 많이 가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기본적인 포맷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롱텀 이 부분이 이제 롱텀 그 롱텀 콜 옵션을 트래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스파이리는 똑같아요. 12월 19일.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00불짜리를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SPX가 이제 SP500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 컨트랙트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1000달러짜리를 4개 사고 2개 사고 4개 사고 지금까지 쭉 계속 사죠. 왜냐하면 돈이 계속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처음에 2밀리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사이즈가 얼마냐면 7.3밀리언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8.6밀리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을 이 롱텀 컨트랙트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쭉 계속 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덩어리를 2개도 사고 4개도 사지만 또 100달러짜리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또 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UR, 그러니까 요 Expiry Strike Contract 살 때 들어갔던 비용, 살 때 돈을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총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언제 트랜잭션이 발생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UR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unrealized value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2개의 컨트랙트, 그러니까 2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그걸 갖는 14개와 5개의 컨트랙트가 저희들이 돈을 지불한 돈은 여기에 딱 고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불한 돈은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가격이 5,016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73불을 돈을 지불을 하고 컨트랙트를 샀는데 만약에 오늘 판다. 그러면 오늘 팔 때는 5,016불인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손실을 보겠죠. 78,000불. 그죠? 78,000불은 unrealized profit or loss.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 클로즈를 시킨다 그러면 이 SPX 컨트랙트는 저희들이 44.9센트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XSP는 거의 1센트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오늘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직 뭐 12월 19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12월 19일까지 남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가격이 변할 겁니다. 가격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기가 이제 숏콜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DT. 요게 이제 진짜 제로 D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609.5달러, 615달러. 그래서 여기 일부 보시면 요 클로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팔 때 가격은 요게 저희들이 팔 때 받는 그 프리미엄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 때 이거 사들여서 클로즈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가격이 적혀 있고 어떤 것들은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라는 얘기는 그 컨트랙트가 그냥 익스파이어 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14달러, 그러니까 6.9달러를 돈을 받고 컨트랙트를 팔았는데 그날 가격이 606달러 훨씬 이상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버리면 그 컨트랙트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14달러로. 그래서 저희들이 14달러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총 realized 된 손실은 4,400불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1일 날 2.5센트의 돈을 잃었다. 그러니까 요 똑같이 이제 거의 1센트 가까운 돈을 잃었고 나머지는 다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 6월 19일까지 13센트의 돈을 여기에서 제로 DT에서 돈을 벌었고 또 여기 이제 이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조그만 컨트랙트에서 약 1센트의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토탈 벌어들인 돈은 얼마였느냐? 14센트였는데 실제 지불된 돈은 22센트였다. 그래서 아마 라운드 힐에서 주는 돈하고 비슷하게 일단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돈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틀 3일 동안에 벌어들인 돈은 약 8.5센트입니다. 지금까지 토탈. 그래서 여기 요것과 요것을 합한 것이 8.5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트래킹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2센트를 이게 실제 벌은 돈은 14센트인데 지급한 돈은 22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센트를 그죠? 주당 8센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에서 빼가지고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트래킹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QDTY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QDTY는 아마 다음 주에 처음 돈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 이 롱텀에서는 뭐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 제로 DT에서 사실은 조금 돈을 이때는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죠? 돈을 19.4달러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팔 때는 3.88달러에 팔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네. 2센트. 이럴 때는 1달러로 받고 팔아가지고 뭐 그대로 익스파이어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은 QDTY는 약 25센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될 때 25센트를 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QDT하고 비슷하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이 SDT 같은 거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당분간은 트래킹을 해보면서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결정을 해서 한번 계속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SDTY가 50달러 이하로. 그래서 오늘 조금 들어갔습니다. SDTY하고 QDTY.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얼른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그래서 일단 그 한번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 날 테슬리를 저는 예상을 65센트를 했는데 57센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뭐 그런 대로 좀 조금 실망스럽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상당히 제가 놀랬던 게 LFGY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GPTY도 괜찮고 사실 상당히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FIBY와 FEAT도 사실 상당히 성적이 좋네요. 1.9달러, 1.12달러.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DY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테슬리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숨겨서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9센트의 돈을 잃었거든요. 그렇지만 35센트의 돈은 벌고 있고, 그래서 저는 80센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80센트를 만약에 받게 되면 애뉴얼 일드가 45.7%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IB30에 맞춰서 줄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뭐 ROC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80센트를 주면 벌은 돈은 35센트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1월 2일 날 엔비디아가 16센트 벌어가지고 16센트 벌어가지고 89센트를 줬거든요. 그리고 1월 29일 날 88센트 돈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이 82센트를 줬어요. ROC를 써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80센트 이상은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뭐 돈을 59센트 잃었지만 최소한 80센트는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는 80센트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FBY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제일 많이 준 게 1.1787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보다 지금 벌어들인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FBY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벌은 돈이 벌써 3달러가 넘기 때문에 최하 1.3달러 이상은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전에 최고치였던 1.17보다는 더 많이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3달러인데 1.3달러만 줘도 사실은 78.6%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자, PLTY입니다. PLTY 같은 경우도 히스토리를 보면 PLTY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번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번째인데 그동안 준 게 2.2달러, 3.3달러, 3.5달러, 2.98달러. 근데 요것들이 다 돈을 많이 못 벌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PLTY가 지난번 같은 경우도 거의 1.6달러 돈을 잃고 3.58달러를 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3.57이냐? 요 IB30에 맞춰주기 위해서 3.58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거의 뭐 돈을 PLTY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돼 있네. 죄송합니다. 그 PLTY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얼마를 벌었냐면 14달러를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링크를 잘못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맞구나. 여기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돈을 못 벌어서 2.98달러, 그래서 60, 거의 한 74, 4.17보다도 훨씬 돈을 적게 줬으니까 이번에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14달러 중에 한 반, 한 7달러 정도는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QDTY는 현재 25센트, 그리고 SDTY는 17센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틀 동안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월화 이틀 더 남았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8.5센트 곱하기 2 이래가지고 지금 17센트로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YMAX와 YMAC은 현재 요 위에 가격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약 YMAX는 14센트, YMAC은 24.7센트.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에 예상은 YMAX는 13센트인데 나온 건 14.69, 그리고 YMAC은 조금 적게 나왔네요. 뭐 그런 대로 준수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상은 요 정도로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하실 분들은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또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이 이게 투자금과 배당금을 어떻게 재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저 박민규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만약에 투자금이 생기면 목돈을 한 번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배당 나기를 기준으로 주가를 무타기를 해서 주식을 늘려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늘려가시겠는지, 그리고 배당 재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또 배당을 받으면 다른 기초자산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같은 주식에 묻는 게 맞을지 상당히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받으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자신의 방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나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말씀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투자 방식의 결정 조건은 이건 제가 쓰는 조건입니다. 먼저 투자 목표 주식이나 ETF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베네핏과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에 대한 그리고 ETF에 대한 리스트를 쭉 만드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어떤 주식, 어떤 ETF에 나는 투자를 할 것이야. 만약에 돈이 생기면 어디에 거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종목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신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커브드 콜 인컴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걸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월배당 투자 포트폴리오,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라고 합니다. 한 종목, 두 종목에 몰빵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그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 중에서 이 배당금을 생활비로 쓸 건지 안 쓸 것인지, 그리고 목돈 있으시면 절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에 왕창 다 집어넣는 그 굉장히 안 좋은 투자 습관입니다. 그래서 2개, 3개, 뭐 적당하게 5개, 6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상황에 맞는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배당금의 안정성과 연속성,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내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으셔가지고 목표하는 배당금의 크기를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도움이 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월수익 포트폴리오 하는 시뮬레이터와 적립식 포트폴리오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고, 그 댓글에 보면 이 도서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접근하셔서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돌려보시면 훨씬 이 시각적으로 이해가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과 타이밍 투자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이밍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립식을 하시고 또 거기다가 타이밍이 확신이 있을 때는 또 타이밍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섞어서 하시라는 것이고, 배당금 재투자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제가 받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써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 주식 수량을 우선 많이 받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발생된 후에 매수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배당금을 먼저 받아서 생활비로 쓰셔야 되시는 분들은 배당금을 먼저 받는 게 좋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비를 쓰든 투자를 하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생활비를 쓰신다 하더라도 일부는 반드시 재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배당금을 생활비를 다 써버리면 일단 세금도 내셔야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이 여러분들 투자금의 사이즈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드맥스 하셔도 되고 다른 ETF 그리고 다른 배당주, 다른 성장주, 저는 혼합형을 합니다. 저는 막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월배당 투자 포트폴리오나 리스크 앤 해치 비디오에 보시면 제가 쓰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SDT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1시간을 넘겨버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뭐 열심히 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